영상 에세이 운동 중독과 JMS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을 넘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내게 던져주었다. 만명을 강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는 사이비 교주 정명석의 개소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배울 만큼 배우고 키 크고 예쁜 젊은 대학생들이 소학교 밖에 안 나오고 말도 어눌한 교주에게 소가 포르노에나 나올 법한 행동을 했다는 게 과당하기나 한 일인가. 단순히 세뇌나 가스라이팅 같은 몇 마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어린애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를 설득하여 물건이나 보험을 판다든지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자기하고 똑같은 생리적인 행위를 반복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어떻게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설령 처음에 속았다고 해도 사이비 교주가 변태적인 행동을 강요하면 속았다고 느끼고 빠져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풀기 위한 나의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운동 중독자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스스로 관광철인이라고 부르며 기록과 순위에 초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철인들의 얘기가 아니다. 철인 3종은 다른 운동보다 중독의 위험성이 유난히 높다. 한 가지 운동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지구력 운동 3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의 운동 외에는 다른데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이혼이나 별거하기도 하고 세상과 격리되어 철인 3종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일체 다른 모임에는 나가지 않기도 한다. 운동이 삶의 목적이고 이게 없으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은 착시현상이 생긴다. 과도한 운동으로 부상을 달고 살면서도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온갖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해진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하루 종일 경쟁자들의 대회 기록 등을 조사하며 다음 시합에 대비한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일반인이 느끼는 사소한 행복이나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이비 교주를 신으로 모시는 신자와 운동 중독자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신적인 메커니즘이 실로 많이 닮아 있다. 피해자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그들끼리만 어울리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듯이 운동 중독자도 아침 저녁으로 훈련하며 만나는 동료들이 유일한 관계로 운동을 떠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게 된다. 중독은 우리 뇌를 마비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마약, 도박, 섹스 중독은 나쁘지만 운동 중독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그 폐해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장시간의 과격하고 격렬한 육체적인 활동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은 괜찮다고 방치하면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종교가 거짓이라고 깨달았을 때 받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도 같은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모든 중독은 거의 같은 패턴을 따라간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사이비 종교의 광신자나 운동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낸다.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이나 운동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며 일반인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강하다면 거의 중독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너무 변태적이고 더러웠다는 홍콩 출신 메이플의 양심 고백 같은 잦은 부상과 격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운동 중독인 줄도 모르고 보낸 나의 지난날의 통렬한 반성문이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문명을 대표하는 차, 세탁기, 냉장고 등 모든 것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기계들이다.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인지 모른다. 이 본능적인 행위에 역행할 때 인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밥 먹듯이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이 소심한 사람은 참가 신청하고부터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특히 그 절정은 시합 전날이다. 참가 안 해도 되는 경기를 돈 들여 신청하고 편히 TV 보며
술이나 한잔하며 실시간에 차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하루를 허비한다는 게 너무 싫다. 왜 이런 실수를 매번 되풀이할까? 처음 시작은 호기심과 뭔가에 도전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였다는 말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80번을 넘긴 지금도 그 해명이 통할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적당한 이유가 없다. 도전이 아름답다고 세뇌당한 뇌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걸까? 두 팔 없이 철인 경기에 매번 참가하는 장애우의 질주는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나태한 일반인들의 가슴에 자극을 주어 좀 더 강인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지옥길을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해서 평생의 반려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쌍해서 가준다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처신만 기다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새벽부터 일어나 사이클 닦고 기름치고 짐들 정리해 차에 실어놓고 기다리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느긋하다. 대회 참가는 고사하고 배가 나오든 말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운동 평생 안 해도 아무 죄책감 없이 잘만 살아가는 와이프가 한편 부럽기도 하다. 홍레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강한 바람과 비가 쏟아지다 오후에 그쳐서인지 단풍나들이 객들로 꽉 찰 고속도로가 예상외로 한산했다. 대회가 열리는 충주 탕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엔 1시간 20분 정도 걸려 도착했다. 등록하다 철인 경기만 200회 이상을 참가한 백전노장 유선배를 만났다. 최근 부정맥 진단으로 이제 대회는 못 나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대회에 나왔다. 이제 좀 쉬세요. 이거 아니면 할 게 있어야지. 아니 여행도 좀 가시고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중독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를 우린 중독이라고 부른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만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주위 많은 철인 동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될 때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나의 생각은 항상 빗나갔다. 삶이란 참 매정한 것이다. 그건 그거고 장례식에서 울고 다음날 새벽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훈련 나가는 그들 틈새에 끼인 내가 두렵다.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유명한 탕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하남미사리 조정경기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미사리 조정경기장보다는 훨씬 호수폭이 넓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웠다. 홍레이 태풍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지만 호수를 감싸듯이 자리 잡은 짙은 녹색의 야산과 저 멀리 검게 보이는 웅장한 산등성이의 실루엣이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경을 연출해 주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하는 인연은 대부분 우연한 기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시작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의지와 다르게 인생이 전개된다고 슬퍼하거나 우리 의지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주어진 운명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막을 내리고 희극이던 비극이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야깃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1회 충북지사배 탕금호 철인 3종대회. 날이 새지 말기를 기도했지만 어김없이 새날은 찾아왔다. 일어나자 바로 화장실에 휴대용 버너를 피워 포장 추어탕을 데워 밥을 먹었다.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무엇을 먹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나 대회 전에 소화를 시켜야 하고 대회 때 필요한 글리코겐을 얻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회에 나가면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대회 바로 전이 긴장과 초조, 불안 같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이다.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존재해도 와이프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나와는 다르게 와이프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보통 많은 시간 훈련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리한 훈련은 부상과 기록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자기 몸을 잘 보살피며 적당한 강도와 시간으로 효율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7시 30분부터 수영 워밍업이 20분간 주어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급강하한 기온으로 물에 들어가기가 싫었지만 낮은 수온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10분 정도 수영을 하고 나왔다. 물에 빠진 새앙쥐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추위를 피할 곳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 준비 체조도 하고 관계자들이 나와 격려사도 했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 9시경에 수영 출발지로 1.5km 걸어갔다. 보통의 경우 수영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장소인데 조정 경기장이 길쭉해서 돌아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2명씩 롤링 스타트로 호수에 뛰어들며 시합은 시작되었다. 수영 1.5km. 어차피 라인도 없고 호수가 넓어 몸싸움 같은 것은 없었지만 물도 차고 소매 없는 슈트를 입어 앞에서 출발하는 게 왠지 꺼림직하여 후반에서 출발했다. 수영을 하면서 똑바로 앞으로 진행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자유형은 호흡시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리기 때문에 앞을 쳐다보는 행위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물의 저항이 커진다. 추위에 오그라든 몸을 적응시키며 한참을 가는데 수초들이 팔에 걸렸고 바로 큰 돌이 무릎에 부딪혔다.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꽉 뭉치는 느낌이 들었다. 방향을 잘못 잡아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얕은 물가로와 버린 것이다. 이제 포기할 이유가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래도 멀리까지 와서 완주는 해야 하는데 하는 상반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대회 중에 포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시합 중 사고도 많이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를 못하는 것은 철인이라는 알량한 자존심과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 때문일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허벅지쥐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의 통증은 있었지만 수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기록을 당기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운동이 수영이다. 그래서 수영에서 기록을 줄이려는 발악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더 힘든 사이클과 런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저축해둬야 한다. 사이클 40km. 철인 3종 경기는 3가지 종목을 하기 때문에 매 종목이 바뀔 때마다 장비를 바꾸어 착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린 이곳을 바꿈터라고 부르고 이곳에 머무는 시간도 따로 체크한다. 황토색 물에서 살아나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바꿈터로 뛰어가 사이클 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물에서 오래 수영하면 멀미 비슷한 현기증이 생겨 수백 대 사이클이 거치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내 사이클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몸에 밀착되어 잘 벗겨지지 않는 고무 슈트를 벗고 양말과 슈즈를 신고 헬멧, 고글을 쓰고 번호표까지 몸에 두른 후 사이클을 가지고 출구로 나가는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며 전체 근육의 70%에 해당하는 허벅지는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신경 써서 단련시켜야 하는 근육이다. 허벅지 근육을 90% 이상 사용하는 사이클보다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기 더 좋은 운동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허벅지에 가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스쿼트를 2시간씩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사이클은 스쿼트하는 강도로 몇 시간씩을 타기 때문에 철과 같은 강한 허벅지를 보상으로 받는다. 사이클 시작과 더불어 장내 아나운서가 먼저 출발한 우리 에이지부 선수들 이름을 호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5명의 선수 이름이 들려 내 귀를 의심했다. 출전 선수들 명단을 보면 시합 전에 거의 승패를 점칠 수 있고 수영만큼은 항상 1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5명이 내 앞에 있다면 입상은 물 건너 가버렸다. 바람 불고 언덕 많은 4차선 도로를 반으로 막은 2차선 구간을 4바퀴 돌아야 한다. 언덕이 나타나면 선수들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댄싱으로 추월해가며 우리 에이지부 사람들을 열심히 체크했다. 거의 4바퀴째 에이지부 선수 4명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달리기가 나보다 빠른 선수 둘이 있어서 사이클에서 시간 차이를 많이 내지 못해 불안했다. 런 10km 불행한 예감은 왜 어김없이 적중할까? 런 출발하자 바로 달리기가 빠른 제이가 앞서 나갔다. 원체 빨라 따라갈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의 통증을 진정시키며 호흡을 가다듬으며 2km 정도 갔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피가 날 추월했다. 조금 충격이었다.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리면 충격을 받는다. 일전 사고로 최근에 거의 대회에 나오지 않았고 그 뒤 기록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알고 있었기에
달리기만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운동은 없을 것이다. 육체의 통증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요구하는 아주 악질적인 운동이다. 기록의 제곱에 비례하는 고통을 요구하는 게 달리기다. 한계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이드라인이다. 우린 이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신의 경고를 무시하다 일찍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을 무수히 봤다. 한계 바로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잘 달리는 선수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후반부에는 몸이 조금 풀려 피를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나 100m 정도 되는 간격을 끝내 따라잡지 못했다. 피니시 라인,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심장의 구동소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피니시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 하루도 당신처럼 살면 못 살 것 같다는 와이프의 해맑은 모습이 위로가 되었다. 거의 입상에서 멀어졌다고 마음을 비우고 기록증을 받으러 갔다. 탁자 위에 어지럽게 놓인 기록증 중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피의 기록증이었다. 피가 나보다 5분 정도 수영 출발을 빨리 해서 내 기록이 4분이나 빨랐다. 그동안 수영에서 통상 3분 정도 나보다 늦었던 제이가 엄청난 수영 훈련으로 기록이 좋아지는 바람에 제이가 우승을 차지하고 내가 2등을 했다. 집념이 강한 자를 이길 수는 없다. 하찮은 시합이라고 해서 마음을 달래봐도 당연히 이길 걸로 자신했던 경쟁에서 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와이프는 1등에게 상품으로 준 사과 한 상자를 받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서울 올라오는 내내 왜 경품으로 주는 사과를 2등에게는 왜 주지 않느냐고 투덜거렸다.